활 참 잘 쏘는 우리 민족, 그리고 그 명맥을 잇는 현대판 궁수 기정 리포터. 여러분,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효자 종목을 꼽자면 양궁을 빼낼 수 없죠. 저도 오늘 활의 고장, 이 활기찬 예천에서 이 활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슈! 오랜 시간 나라를 지켜온 무기 활. 이제는 사람들의 취향 저격하러 나섰다. 신체 발달부터 정신수양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활의 매력. 활기찬 예천에서 만나봅니다. 지난 올림픽의 스타 종목 양궁. 그리고 서양식 활이 아닌 우리나라 전통 활은 국궁이라 부르는데요. 두근두근. 여러분, 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만 활에는 요 국경이 있습니다. 서양식 활은 양궁, 우리나라 활은 국궁. 요 양궁과 국궁을 모두 아우르는 바로 활의 고장 예천을 찾았습니다. 빨리 만나보러 가시죠. 슝슝. 전통 활의 명맥을 찾아 도착한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활의 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찾아왔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예천국궁 전수교육관에서 근무하는 전성교육사 김성락입니다. 활의 메카 예천에서 국궁의 명맥을 잇는 궁장을 만나다. 예로부터 예천은 각궁의 명산지로 이름난 곳. 그런 활의 고장에 국궁 전수교육관이 있는 건 당연지사. 오, 너무 멋진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전통활인가요? 네, 전통활 각궁입니다. 아니, 그런데 서양의 활은 양궁이라고 하고 우리 활을 국궁이라고 하는데 각궁은 뭐예요? 예, 국궁과 각궁은 차이점은 없는데요. 카본궁하고 각궁하고 통틀어서 국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본궁은 계량 국궁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카본이 섞여 있는 거고, 지금 따로 있는 우리 각궁은 전통활로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대로 방식으로 만드는 물소불로 만든 활입니다. 우리 전통활, 국궁은 그 제도에 따라 단순궁, 강화궁, 복합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물소에 뿔을 붙여 만든 전통 복합궁을 일컬어 각궁이라고 부른다는 말씀. 지금 선생님, 지금 열심히 지금 활을 만들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아, 지금 이 모양을 봐서는 이게 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도대체 어떤 재료를 만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4가지 재료까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카시아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꽂아놓은 데서 이제 반쯤 들어온 게 이제 대나무입니다.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손잡이는 참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로는 3가지에 물소불까지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물소불을 어떻게 붙였냐 하니 민어 부레를 가지고 이제 끓여서 여러 번 칠해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현재 이제 5가지 이제 재료가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죠. 쇠심줄하고 그 화피라는 2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야 이제 7가지 재료로서 활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오, 여기 쇠심줄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야, 저희가 흔히 고집이 세다 할 때 아우 고집이 쇠심줄 있다. 그렇죠.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즐겨서. 그래 네. 단단해지는군요. 그렇죠. 총천연 재료로 만들어지는 전통 각궁.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한 몸이 되고 7재료의 균형이 딱 맞아야지만 비로소 활이 될 준비를 마칩니다. 이 각궁은 만드는 시간만 해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각궁은 다른 나라의 활에 비해서 비교적 짧고 많이 당겨서 멀리 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임진왜란 때는 왜구를 이제 가까이 들어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부터 먼저 죽이고 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활로서 대단한 이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외람되오나 활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잡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살아 있습니다. 활?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활이 살아있다. 당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쉬기만 이렇게. 야, 활을 잡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의 기계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우,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국궁 중에서도 강력한 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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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활입니다. 우리의 활. 각궁입니다. 활쏘기로 심신을 수련했던 우리 조상님들. 무려 10달을 넘기는 제작 과정 역시 수행의 길. 우리 활은 참 강하고 안 부러지죠. 우리 국민들도 지치지만 항상 강했고
계속 강할 수 있는 국민이니까 활처럼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우리 코로나를 이겨갑시다. 한국 양궁을 세계 알린 소녀궁사 김진호 선수의 고향은 예천. 예천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진호 국제 양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을 열심히 만나봤으면 이번에는요, 슝! 양궁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와, 바로 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예천인 바로 김진호 김진호 선수의 이름을 딴 저는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니까 빨리 함께 가보시죠. 양궁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활기찬 예천 활체험센터.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활기찬 예천 활체험장입니다. TV에서만 보던 양궁 선수들이 쏘던 활들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서바이벌, 양궁, 호버볼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다양한 활 체험부터 세계 각국의 활을 볼 수 있는 전시관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활 체험 복합 공간 예천 활체험센터. 오! 야! 몇 점이에요, 저? 10점! 10! 야, 대단합니다. 선수예요? 아니에요. 일반 학생입니다. 일반 학생이에요? 네. 전공을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까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 활시에 당기는데 또 팔도 많이 아프기도 해서 이번 올림픽 때 선수분들 금메달 따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수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뽕을 푸냐 기정 리포터의 실력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오, 10! 너무 잘했습니다. 오! 아니,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저도 10점에 들어가네요. 아니 근데 한 번은 가르쳐줬는데 한 번에 확 쏘시네요. 잘 쏘시네요. 아니, 이게 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예천에 오니까 활에 그냥 맞아요, 예천에서 맞아요. 하니까 되게 활기차게 잘 들어가네요. 오, 정말요? 네, 활체험장에 오시면은 누구나 남녀노소 초등학생부터 다 성인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심신수련에 참 좋은 활 체험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즐겁게 활 체험의 꽃, 활 서바이벌. 화이팅! 야, 아니 여기서는 양궁을 정말 재밌게 즐기네요. 이게 뭐예요? 저기는 지금 활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이요? 네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각각 팀을 나눠서 이제 피구처럼 이제 하는 경기 방식인데 저기 앞에 간역도 있고 사람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그런데 활로 사람을 쏘면 위험하잖아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앞에 촉이 스펀지로 달려 있어서 안전하게 즐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 양궁을 재미있게 서바이벌로 즐긴다. 저도 좀 뛰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해병대 출신입니다. 다 잡아버리겠어요. 꼼꼼한 안전교육이 끝나면 손에 땀을 주게 하는 활체험 스타트! 순발력, 민첩성의 근력까지 운동 효과도 제법 쏠쏠하다죠? 완바운드, 완바운드. 아니야, 딱 맞았어.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전통 무술과 현대의 재미가 만났으니 짜릿함 지수 500% 보장.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예. 끝까지. 예. 처음에 그냥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처음에는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몸으로 넘어지고 체험하다 보니까 스릴 있고 정말 재밌었어요. 양궁을 게임으로 하니까 조금 운동도 많이 된 것 같고 좀 즐겁고 활발하고 이렇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국궁과 양궁을 넘나드는 활의 도시, 활기찬 예천에서의 특별한 추억 다들 재밌으셨나요? 직접 싸우니까 짜릿해요.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 전통 국궁을 지켜온 궁장의 이야기와 양궁으로 짜릿하게 즐겨본 활체험까지 남녀노소 취향 저격 중인 활의 매력, 활기찬 도시 예천에서 즐겨보세요.
국궁에서 양궁까지, 역사에서 재미까지 화려도시 예천에서 활기차게 활을 쏘세요. 와우, 바다다, 바다다. 오, 정말 멋진 풍경이 뒤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자, 장쾌한 바다에, 그리고 떠 있는 저 구름, 그리고 지는 햇살 아래 있는 저 등대까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을 못 다녔잖아. 무서워서. 근데 이제 안전하게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멋진 사진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멋진 야경까지 함께하는 그 낭만 여행에 함께 해보시죠. 노을부터 야경, 인생 사진까지 말만 들어도 설레는 여행의 이유를 다 모았습니다. 낭만을 따라 걷는 슬도 바닷길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울산의 낭만을 누리기 위해선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최대 5팀. 사전 예약을 통해 한 팀당 4명까지 동행할 수 있는데요. 팀마다 출발 시간이 다 다를 만큼 거리 두기에도 진심입니다. 여행의 출발지는 감성 폴폴 넘치는 카라반. 여행을 잘 즐기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듣고 이렇게 인증샷까지 찍으면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경남에서 왔습니다. 경남 어디? 양산에서. 양산. 아, 바다가 없는 곳에서 오셨으니까 네. 바다 보면서 깜짝 놀라셨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힐링 되는 것 같아요. 힐링. 저희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다가 여기 이때 가서 어차피 아기가 요 근처에 오는 걸 좋아해서 제가 오다가 우연찮게 이제 알게 돼서 오게 됐어요. 여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도 인생샷을 일단 남겨야 돼요. 인생샷을 남겨야 된다. 야심찬 목표를 안고 바닷길로 나선 세 식구. 이들의 목표를 이뤄줄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슬도의 노을소. 여기서 찍으면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을을 배경으로 예쁜 역광을 좀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광을 또 이용해서 또 화사한 사진도 또 찍을 수 있죠. 울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울산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공업도시라는 그런 프레임이 좀 크기 이미지가 때문에 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부산이나 경주 못지않게 예쁜 자연景관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울산의 매력에 푹 빠진 여행객 중 유독 눈에 띄는 팀이 있었는데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저는 안양에서. 안양에서. 네. 그럼 어떤 관계세요? 저희 이모님입니다. 큰 이모. 그럼 어머니 계시고? 네. 요렇게가 모자지간인데 네. 우리 감 조카가 어머님하고 그 이모님들 모시고 아들이. 이야, 대단하네. 저희 아들 해오자예요. 그래요. 우리 자식은 모르겠네. 안 보이네. 어떠세요 지금 오늘 울산 여행 오셨는데? 저 진짜 울산이 이렇게 이쁜 곳이 있다는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그냥 공업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이쁜 곳이 있고 너무 행복하다. 이제 시작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쁜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이서 여행 다른 곳도 다닌 적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닌 적이 없죠. 그래서 다녀보고 싶었어요. 가시죠. 네. 긴 집콕 생활 끝에 나선 설레는 첫 여행. 그 설렘을 담기 위해 온몸을 던진 끝에 이렇게 멋진 일돈표 슬도 동굴샷이 탄생했습니다. 노을 속에서 인생 사진을 건졌다면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 낭만 가득한 두 번째 여행법은 슬도 바닷길 산책인데요. 이동하는 장소마다 대기 중인 직원들이 여행을 배로 즐기는 꿀팁도 알려주고 이렇게 필요한 물건도 챙겨줍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슬도만 다녀왔는데도 지금 만족도가 너무 높으세요. 네네네. 찾아오신 분들이. 네네네. 또 매력이 또 있나요? 지금 뭐 나눠주면서 또 얘기하시던데. 저희 슬도에서 대왕암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해안길이 있습니다. 가시면서 바람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 몽돌과 몽돌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에 좀 집중해서 가시면 아주 정말 가지고 계신 근심 걱정들이 딱 이제 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 속에 탁
딱 담는 이 예쁜 그림만이 아니고 네네네. 우리 마음속에 네네네. 우리 머릿속에 네네네. 우리 감정에 뭔가 담는 것도 네네. 이 또 기대 또 행복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길 위의 행복 들리시나요? 바로 이 소리입니다. 마음 가득 쓸도의 소리를 담아가는 코스. 곳곳에 설치해둔 파라솔에 앉아 나만의 속도로 즐기면 되는데요.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대왕암 공원. 엄마랑 이모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참 즐거운 여행이 됐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사진까지 받아갈 수 있는 여행이라니까 네. 더 기분 좋고. 네. 자, 또 오시겠어요? 아, 당연하죠. 누구랑? 사실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오. 제가 이제 다음에는 네. 이번에는 효도 관광이었죠. 효도 관광이었고. 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저 여자친구랑 이런 이쁜 길을 꼭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샷을? 인생샷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와도 연인과 와도 좋은 낭만 여행. 마지막 코스는 대왕암 공원에서 즐기는 캠핑인데요. 운영진이 쳐둔 텐트에서 울산의 밤을 즐기는 사람들. 두고두고 이 행복한 순간을 꺼내볼 수 있도록 사진작가는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사진을 볼 때 맞다, 이때 우리가 그랬었다. 여기 이모도 있고 내 사람도 있고 남편도 있고 우리 애기도 있고 얼마나 좋아라고 말할 때 그때 행복. 그걸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조명을 잡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원하시면 조명관도 또 대드립니다. 여유롭고 특별하게 울산의 밤을 노니는 여행객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동분서주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 여행객들의 인생 사진이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우와. 아니 사진 찍고 뭐 찍자마자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계시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 찍은 사진을 이제 손님들이 셀렉하시고 거기 이제 또 셀렉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후보정을 진행해서 이제 바로 인화를 해서 갖다 드리는 방식이죠. 와, 보통은 이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배달 뭐 배송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으면서 바로 그럼 사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세상에나. 여행객들이 선택한 사진을 인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 여행의 마무리. 따끈따끈한 산지직송 사진 여기 있습니다. 인생 사진을 받고 모두가 행복한 이 시간.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이 나타나는데요. 우와, 이쁘다. 같이 보자. 예쁜 표정이 안 나와도 뭐야. 맞아. 왜 이쁜 표정이 안 나왔어?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그래. 인생샷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제일 이쁘게 나온 찍을 선택해가지고 제 둘째가 지금 삐졌습니다 지금. 그래요? 둘째가 지금 삐져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이실 찍고 했어. 내가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골랐다. 그랬어? 잘했어. 저녁에 이렇게 좀 노을 또 보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고 가족들 다 좋아해서 만족하는 오늘 여행이었습니다. 이 결혼식 이후로 이런 사진은 진짜 처음으로 찍어보는데. 아, 웨딩 사진 찍을 때만큼이나 감동이 있구나. 네. 뭐 울어요 또. 뭐야? 되게 생각보다 기대는 나름 했지만 결과물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고 말 그대로 저희 세 명의 이제 가족 사진이 이제 생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규모로 안전하게, 준비물 없이 간편하게 그저 걷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똑똑한 여행이 있습니다. 추억과 낭만, 인생 사진을 얻는 여행의 기술. 쓸도 바닷길에서 만나보세요. 가을도 크게 즐기면 얼마나 맛있게요. 수확의 계절에 충북 보은에서 만난 아삭달콤한 깊은 맛의 주인공 보은 대추를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멋진 가을 풍경이 먼저와 반기는 충북 보은군을 찾아왔는데요. 덩달아 기분 좋은 혜정씨가 도착한 이곳은 보은의 자랑, 대추가 풍년이라는 대추농장입니다.
여기 대추가 정말 많네요. 네. 대추하면 보은, 또 보은하면 대추잖아요. 네. 왜 보은 대추가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예, 여기가 청정 지역이고 일교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농부들이 하나하나 손길이 간 그 정성으로 키워가지고 출하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정성과 애정 먹고 자란 보은 대추. 그 맛 어떤가요? 와, 굉장히 아삭아삭하네요. 예. 삭아 먹는 맛이에요. 어쩜 이렇게 대추가 맛있죠? 저는 이렇게 생대추가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보은 대추 ASMR. 앞치마 대차게 입고 수확에 나섰는데요. 보은의 전기받고 고운 갈색빛으로 잘 익은 대추. 우리 사장님 보은 대추 덕에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인천에서 왔어요. 처음부터 한 2년은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이 대추 때문에. 대추 대학 여기서 이제 하는 대학까지 다니고 많이 배웠어요, 하여간. 품질 좋은 보은 대추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보은 대추 왕이었네요. 특별한 비결이 뭔가요? 그 당도 좋게 해서 이제 화학 비료보다 일단은 그 유기질 비료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맛으로 정평이 나 있는 보은 대추는 매년 가을이면 전국에서 찾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수확 후 일일이 수작업으로 좋은 대추만을 선별해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보은 대추 농가는 선별 작업에서 포장 작업까지 모두 소화하는 논스톱 판매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산지 직송, 믿고 먹는 보은 대추. 띠링띠링 주문해주세요. 건강한 대추 즐기러 보은으로 오세요. 보은 대추 맛 즐기러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 여기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딨지? 시청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대추 한정식. 들어는 보셨나요? 대추 요리. 대추향 가득한 밥상 만나보시죠. 우와, 사장님, 진짜 푸짐하네요. 이 정식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속리산 정식이라고 합니다. 보은의 유명한 또 산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뭐 대추가 좀 보이는데 이 보은 대추를 활용한 요리들이 좀 있나요? 지금 이런 경우는 대추 화전을 갖고 요거는 대추를 위해서 경단. 목화송이가 꺾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얘는 대추하고 수삼을 넣어서 튀긴 겁니다. 대추 튀김이요? 예. 오, 정말 신선하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더덕하고 돼지고기하고 저기에서 산적을 해가지고 갖다 대추 향나게 대추가 올라가고 대추 향을 가미한 겁니다. 얘는 생대추 갖다가 저기 했는데 저희들은 그 365일째 저거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생대추는 딱 시원한 달이잖아요. 수확 시기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 별도의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만큼 갖다가 음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솥밥부터 저는 너무 눈에 가거든요. 얼마나 맛있을지. 어머, 그냥 솥밥이 아니라 대추가 가득 들어가 있네요. 햅쌀밥과 햇대추의 만남. 상상 그 이상의 맛이 날 것 같은데요. 밥이 이렇게 향긋해도 될까요? 쌀밥은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매끈하잖아요. 거기에 대추까지 같이 더해지니까 꿀맛입니다. 꿀맛.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고기 전골인데요. 보은에서 맛보는 소고기 전골 맛은 특별하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육수에도 대추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추를 과서 그 원액을 축출해서 음식 쓸 때 돌아 쓰기도 하고 또 대추 차로도 나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대추 육수 맛은 처음이죠? 약간 한약재 느낌으로 좀 건강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추 때문이니까요? 되게 그러잖아요. 한약방 약방에 감초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감초도 중요하지만 한약방에 대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건강해지는 기분. 고명 같은 부재료가 아닌 요리의 주인공이 돼서 제 맛과 제 멋을 자랑하는 보은 대추. 한번 그 맛을 보면 보은 대추 맛에 반해 꼭 한 번 더 찾아오게 된다고 하네요. 참 고객들이 좋아하셔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음식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도 찾기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으신 손님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대추 많은 재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은 대추 가득 담은 우리 집 밥상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옛말에는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은 늙는다고 그런 얘기 있듯이 대추가 참 고귀한 그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귀한 열매, 보은 대추 맛이 가득하다고 하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추가 있다고요? 여기 그냥 그 평범한 디저트 카페 같은데요. 네. 여기도 보은 대추가 있나요? 저희 카페는 보은 대추만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대추 디저트 전문 카페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대추 디저트 전문 카페. 보은의 농산물 중 특별히 대추로 디저트를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추, 특히 보은 대추는 10월 한 달 동안 생대추로 맛보시는 그런 대추잖아요. 근데 저는 10월에만 대추를 먹는 게 좀 아쉬워서 1년 내내,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손쉽게 대추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디저트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은 대추 디저트를 보고 계십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그 보은 대추로 만든 디저트인 거죠? 네, 이게 다 보은 대추로 만들어진 디저트입니다. 와, 그럼 하나씩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 빙수. 네, 뭔가요? 대추 빙수죠. 오, 네. 대추 빙수. 그럼 여기 다 대추가 들어가요? 팥부터 대추하고 팥하고 비율을 5대5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직접 대추 팥을 만들고요. 대추를 슬라이스 썰어서 건조시킨 대추 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대추 경단, 대추 초콜릿, 대추 아이스크림, 대추 쿠키까지. 얼음 빼고 다 대추인 거예요? 얼음도 대추를 넣을까 했었는데 아, 정말요? 좀 과하다 싶어서 네. 네, 얼음은 우유로 아하. 야, 진짜 이거 다 보은 대추예요. 세상에나. 씹히는 소리가 네, 옆에 있는 저도 그냥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 와, 아니 건대추랑 또 이 그래놀라가 네.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아삭바삭 고소 달콤. 네.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건대추에서 그 대추향이 정말 또 한 번 딱 들어오네요. 이한치한 쌀쌀한 날씨에 먹으면 더 맛있는 대추 빙수. 혜정 씨, 오늘 보은 대추 맛에 제대로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보은 대추 진액 아낌없이 넣어주고 역시 생대추 등장. 그리고 이어서 얼음과 탄산수 넣어주면 대추 에이드가 완성됩니다. 텁텁하지 않은 대추 특유의 달콤함이 입안에 맴돌 것 같네요. 어떠세요? 와, 시원하시죠? 시원하고요. 뒷맛이 상큼해요. 네. 깔끔하고 밥 먹고 나서 한 잔 딱 들이키면 소화에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고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시원한 대추 에이드와 환상궁합 자랑하는 디저트는 바로 대추 파이인데요. 인위적이지 않은 달콤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대추 토스트. 대추 페이스트 들어간 숙성 반죽, 모양 잡아주고 그 위에 대추 페이스트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고소한 호두 올리고 돌돌 말아준 뒤 오븐에 구워주면 대추 식빵이 완성되는데요. 대추 식빵을 먹기 좋게 잘라 대추잼 바르고 대추 생크림과 생대추로 마무리하면 이게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추 토스트입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어떠세요? 이 대추 토스트는 일단 빵피가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씹을수록 대추 향이 좀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 대추 생크림이 딱 한 모금 해서 좀 고소한 느낌이 들어요. 단맛은 딱 대추 팥이 좀 담당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짚으셨어요. 아, 제가 미식가입니다. 미식가시네. 미식가입니다. 거기다 10월 달에만 먹어볼 수 있는 생대추의 아삭함이 네. 좀 기분 좋게 해주네요. 네, 저희 매장에서도 네. 10월 달에만 딱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에 보은 대추를 넣어 만든 주인장의 정성 느껴지시나요? 감동이죠. 대추 토스트와 함께할 달콤 따뜻한 짝꿍 대추 라떼인데요.
몸은 따뜻하고 입안은 향기롭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가을의 진미를 맛보게 됩니다. 대단히 맛있고 추룩추룩 달콤한 보온대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나가는 가을이 아쉽다면 가을을 담은 맛 보은대추로 잠시 가을을 붙잡아 보면 어떨까요? 푸짐한 맛과 다양한 식감으로 즐기는 보은대추. 올해는 보은대추로 가을을 추억하세요. 가위 하나로 고객들을 훨씬 근사하게 변신시키는 헤어 디자이너 누티 수엔 씨. 머리도 예쁜 모양도 나오고 손님도 마음 들으니까 행복하는 모습이 보는데 저도 행복해요. 더불어 가족의 행복도 디자인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군산의 한 미용실.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걸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에서 온 노티 수엔 씨가 한국인 남편 백종근 씨와 함께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 우리만 부부 미용사 하는데 군산에 베트남 미용사 하는 사람 없어.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이분이 남편 종권 씨인데요. 넉넉하게 다. 근데 이네들 산화제 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 매일 혼나고 살아요. 이렇게. 제가 원장이 아니고요. 이쪽이 원장님이십니다. 10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결혼 당시에도 남편 종권 씨는 미용 일을 15년 이상 해온 베테랑이었는데요. 남편 곁에서 일을 돕다 보니 직접 가위를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미용도 처음이 제가 좋아했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면 그래서 좀 좋아요. 노티 수엔 씨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3년째인데요. 이제는 일부러 노티 수엔 씨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핑크색 해줄게요, 언니. 행사 있잖아요. 예쁘게 나가야지. 나 예쁜 머리 해줬었잖아요. 머리가 염색 많이 해서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와서 영양제도 맞고. 여기 와서 머리하고 대화도 하고 기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남편 종권 씨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할 거로 생각한 자격증 시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자격증이 따라고 인도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몇 번 만에 붙으신 거예요? 30번 찍었어요. 네? 30번. 포기를 모르는 주인공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큰애 어린이집에서 물어봤나 봐요. 엄마는 뭐 해? 그랬을 때 엄마는 공부해요.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모서리가 다해진 책 상태가 노티 수엔 씨의 성실함을 보여주죠. 풀어도 또 풀어도 또 풀어요. 아유, 머리도 많이 빠졌어. 공부 때문에. 이거 한국말이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까지 공부하니까 지금 특히 고향 베트남 사람들이 미용 자격증 많이 따거든요. 근데 만약에 따고 힘들면 궁금하는 거 있으면 저 와서 좀 알아주려고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이 힘들었으니까 알았거든요. 그 마음. 노티 수엔 씨 부부가 가장 떨리는 시간. 머리를 맞춘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음 들어요. 이렇게 고객들 반응이 좋으면 함께 행복해지는 노티 수엔 씨입니다. 미용사로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아, 내가 미용 안 하면 뭐 해먹까 그렇게 생각해요. 영업이 끝나고 친정 부모님까지 온 식구가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 가족의 공통 취미 생활이라고요. 주말마다 쉬는 날 애기랑 좀 망둥어 잡으려고 낚시 가요. 노티 수엔 씨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보여줄 차례. 그런데 오늘따라 영 입질이 오질 않습니다.
원래 잘 잡혀오는데 오늘 안 잡히네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잡습니다. 우리 장난을 잡았나? 그 사이 노티수인 씨의 아버지이자 종건 씨의 장인이 뭔가를 낚았습니다. 크기도 꽤나 큰데요. 이제 조금씩 커지고 이제 겨울에 먼 바다로 나가나 봐요. 딸 주은이는 겁도 없이 망둥어를 덥석 잡습니다. 여긴 물고기 치과병이야. 물고기와 상황놀이까지 꽤나 즐거워 보이죠? 장모님이 망둥어를 참 좋아하셔서 잡아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Qua rể cũng là hết lòng chiều chuộng và nâng niu cha mẹ vợ, quý trọng cha mẹ vợ, mà cha mẹ vợ cũng thương con rể. Con rể là rất tốt đối xử với cha mẹ vợ. 두 아이들도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빨리 돌려줘. 잡았다. 상어 잡았다. 드디어 제가 한 마리 잡았네요. 남편 종건 씨 말대로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니 손맛을 느끼게 되네요. 손맛을 느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하게 욕심내지 않죠. 조항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5마리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해 먹어야지. 3마리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3마리다. 집으로 돌아온 노티수인 씨 가족.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지런히 뭔가를 챙깁니다. 이거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머리고기예요. 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같이 갖다 드리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2번은 남편 종건 씨 없이도 시댁을 찾아갑니다. 충남 서촌군. 둘째 주은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반가운 손자 목소리. 오늘은 사돈들까지 온 식구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주인공 노티수인 씨는 식사 준비로 분주하네요. 무랑 태파. 그 사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돈들은 온몸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아 좋죠. 내가 아파서 못 땡겨서. 그때 노티수인 씨가 무언가를 챙겨 나왔습니다. 가요 어머니. 가서 제가 조금만 잘라 해드릴게요. 잠깐 안 해보세요. 이 커트보이 거의 6년, 7년 때 됐어요. 조금만 잘라드릴게요, 어머님. 머리 많이 익숙한 듯 머리를 맡기는 시어머니와 그 어느 손님보다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 일주일에 2번 썩 땡기면서 반찬 다 해놓고 가요. 좋으시겠어요. 좋죠. 찾아오는 미용 서비스. 이런 호강이 또 어디 있을까요? 도순도순 고부의 정담도 깊어가는데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누가 해주는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세요? 며느리가 해주는 머리가 더 이뻐요. 아무가 해도 다 해요. 그래 저도 안 예뻐요? 응. 이 아들 부부는 저 이름 나지요. 뭐가 이름? 미용 잘한다. 미용 잘한다고 이름 났어요? 이 남편도 뭐 고민 있는 거 딱 보고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남편이 시어머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잘해주는 거 한 그만큼이 더 해주고 싶어요. 노티스은 씨와 친정엄마가 나란히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얼큰한 꽃게탕.
낮에 잡은 망둥어도 익어가고 있네요. 잔치지 않는데 항상 이 주말에 어머님 집에 와서 반찬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어머님 드시라고요.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한 상에 푸짐하게 올려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가요? 잡인 욕과시오. 우리 애썼다. 뭐 먹어야 할까 모르겠다. 그래 많이 드세요.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한 1년 만에 모여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네요. 함께 먹는 즐거움을 6살 주은이도 아는 것 같습니다. 파김치를 아주 야무지게 먹죠? 바다에 갔다 오면 역시 목욕탕이야. 손자 소녀랑 캐런 4가지 오래오래하게 사세요. 나중에 마다구나 바로. 식사를 마치고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가 잔뜩 놓입니다. 엄마 나랑 아빠 트랑 만났나 봐요. 하트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결혼 10주년입니다.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엄마 주게 꽃다발도 만들었어요. 꽃다발 3개. 어디가? 조심 엄마 넘어져. 조심. 지금 니들 뭐 하고 거야? 엄마 왜 눈 감하고 있냐? 되게 궁금해. 늦어도 돼. 왜 꽃이야? 엄마 줄 거야? 고마워. 7 a.m. baby. Trying to catch up 누구야? on a little sleep. It's way too early, baby. 행복하게 살자 여보. For you to be crawling all over me. 같이 살자. Next thing you know, we're driving around.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는 부부. Ain't another girl in the world that could do me like that. 잘 살고 이벤트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Chưa có lần đám cưới rồi kết hôn rồi thôi, tới bây giờ lo làm ăn rồi không có để làm những chuyện sinh nhật đồ này kia như vậy nữa. không có làm được lần nào hết. 남편이 태워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잘 살았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남편이랑 손님이랑 그 사랑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다. 그 사랑 받고 이제 나도 그 사랑과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 사람도 꼭 성공하면 좋겠어요.